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 아이언머니 주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는 여러 종목들이 같이 종합해서 나오니까 잘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5월 달부터 아이언머니에서 제공하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 나의 수익에 어떻게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리플에 관해 핫한 소식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뉴스들을 짧게 살펴보고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경우, 리플이 상승을 주도했을 경우에 동반 상승이 유력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저희들 텔레그램과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리플은 중앙은행 CBDC 발행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CBDC 발행 플랫폼 가동 5월 18일 기사입니다. 리플 플랫폼이 꾸준히 이제 유럽 쪽하고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의 CBDC 쪽 에 대한 플랫폼 부분들을 꾸준히 제공을 했는데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는 국가 간의 결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미 여러 국가들이 연구 및 시범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전 저희들 아이머니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뜨는 유럽연합, 주목할 암호화폐, 리플,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이렇게 해서 이때는 유럽연합 쪽의 움직임이 2023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같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때 또 얘기가 났는데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리플 손잡고 CBDC 개발 착수, 이 기사는 4월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러한 여러 국가들을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리플은 CBDC를 발행, 관리, 거래, 교환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중앙기관 등이, 금융기관 등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며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거래 기능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전에 IMF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한국은행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도 소매용, 도매용이 있었는데요. 소매용은 실제 국내에 페이 관련돼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카드사나 이런 부분들, 카카오페이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소매용에 대한 디지털 화폐를 통한 소매용 처리 부분은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소매용 CBDC 쪽으로의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식으로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또 중요하게 삼성 SDS 쪽하고도 협업을 맺어서 한국은행이 진행되는 기사들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거래 기능도 지원할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부분들을 삼성 SDS 쪽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나라도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소식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바로 거의 동시에 홍콩 통화청이 착수한 디지털 홍콩 달러 EHKD 여기 파일럿 테스트에 선정된 기업들의 리플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5월 19일 기사입니다. 5월 19일 기사.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나오는 게 여기 이 내용입니다. 단순히 홍콩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의 개념만이 아닌 홍콩 부동산의 토큰화와 거래 개념을 담았다는 EHKD 프로젝트에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다는 소식은 SEC와의 소송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있다는 요즘 시점에 또 발표가 돼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와 또 나왔던 기사들이 있습니다. 전날 나왔던 기사들에 리플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메타코를 3,300억에 인수, 이 기사도 나왔습니다.
초글로벌 기업이죠. 아마존에. 그리고 리플은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인 메타코를 하나 약 3,30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모든 유형의 토큰화된 자산을 수탁,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요게 아까 이 뒤에 나온 게 홍콩 달러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홍콩 달러, 단순히 홍콩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의 개념만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의 토큰화, 거래 개념을 담았다. 이거는 뭐다? STO죠. STO적인 프로세스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사, 이런 내용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자산,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보관을 해주는 이런 회사들과의 이제 인수, 이렇게 덩치를 지금 현재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풀이.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기사가 5월 20일 토요일 기사죠. 초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의 최고 재무 책임자 출신을 영입해서 글로벌 입지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리플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금융기관들, 그리고 여러 빅테크들을 포함해서 이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 간의 디지털 결제, 그리고 CBDC에 대한 영역을 좀 계속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럽 쪽으로의 확대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홍콩이 그 선두주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의 많은 프로젝트 협업은 일본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리플을 선두로 해서 이런 디지털 결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주목받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리플 가면 항상 따라붙죠. 스텔라 루멘은 리플 관련 이슈가 나오면 거의 항상 나오는 쌍둥이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텔라 루멘은 리플과 마찬가지로 전자결제를 위한 국제표준 ISO 20022를 준수 및 ISO 20022 스탠다드 바디에 리플과 함께 가입한 유일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은 기사에도 나오지만 작년 기사죠. 우크라이나와 계약을 체결해서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스텔라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전쟁 난민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기사는 유엔이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USDC 우크라이나에 송금한다는 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IBM, 딜로이트 등 글로벌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금융 결제와 송금 관련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 올려드렸던 5월 9일날 올려드렸던 뜨는 유럽연합 주목할 암호화폐 리플, 스텔라 루멘, 아이오타라고 하는 이 영상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메탈 코인입니다. 티커는 MTL이죠. 메탈 코인입니다. 메탈은 미국판 페이코라고 불리는데요. 국내에는 앱 개발 이렇게 여러 벤사들이 만든 신용카드 결제 앱이 있습니다. 페이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미국판 페이코라고 불리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메탈은 메탈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송금이 가능하게 하는 메탈페이는 한때 송금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오히려 최대 5%에 달하는 보상을 주면서 좀 이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현재 보상 서비스는 종료가 됐습니다. 일정량의 메탈을 보유한 이들에게 자사 결제 앱으로 다른 코인을 송금할 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거래 증명이라는 POPP라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송금하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분배가 되는 메탈 코인은 달러를 카드로 사용하면 암호화폐 보상을 적립해주는 신용카드 출시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메탈페이 암호화폐 페이백 신용카드 출시 예정 2022년 6월 기사입니다. 6월달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보게 되면 여기에도 이렇게 암호화폐 신청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신용카드 신청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의 경우에는 워싱턴주에서 가상자산 송금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보면 4월 달에 미국 오하이오주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그리고 2021년도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 때도 보면 요 2023년도 기사죠. 미 루이지애나 주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또 라이선스 획득한 상태고 서비스 시작했고 22년도 9월 달에는 오레곤주 송금업체 라이선스 획득.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움직임이 라이선스를 초기했을 때 2021년도에 메탈코인에서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메탈페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결제와 송금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 공식 블로그에 메탈페이가 유럽에서도 런칭한다. 유럽에서도 런칭한다. 이런 부분들로 런칭한다는 글을 올렸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국가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폴란드 여러 나라들 있죠. 여기에 장기 전략 비전의 일부로서 중요한 단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메탈페이는 사용자가 1% 이하의 수수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한다는 것은 스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도 보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소식 부분에 보면 5월 9일날 기사에 올라온 내용들에 보면 덱스 앱 내에 덱스 형태의 거래소, 그러니까 이거는 암호화폐 간의 스왑을 처리를 해주는 기능을 포함을 시킨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페이 3.0 이런 부분들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런 부분들로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메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영상으로도 얘기 드렸고 결제 이슈가 나왔을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언급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레벨을 엄청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벨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메탈 코인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코인 쪽에서 하셨던 분들은 메탈 코인이 사실은 그로스톨과 더불어서 약간 이렇게 펌핑용 코인, 작업 코인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1년도부터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후에도 움직임 보면 뉴스들이 꾸준히 레거시 금융 쪽하고 붙어서 나가는 부분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외부에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전개될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송금 라이선스는 결국에는 달러 얘기겠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거기에 붙이는, 그리고 이런 덱스 형태나 거래소 형태를 앱 내에 지갑 내에 그 앱의 형태로 만드는 거는 사실 또 예전에 크로노스, 크립토닷컴 여기서도 이미 이 비즈니스 형태들은 이미 유용하다고 검증이 됐어요. 이제 메탈페이 측에서도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규모를 키우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 또 주목할 소식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바로 올 7월에 출시 예정되어 있는 패드나우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 기사 처음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패드나우에 이 느낌. 왜냐면 패드나우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패드가 추진하는 연중 이용 가능한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21년도인가 22년도에 패드도 ISO 20022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IMF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종의 표준입니다. 표준. 거기에 패드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계속 나오고 이전 영상에도 계셨지만 ISO 20022에 가입되어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리플과 스텔라가 두 프로젝트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꾸준히 보라고 얘기를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슈와 따라간다? 글로벌 결제 이슈와 따라가는 거예요. CBDC.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위프트가 나왔었죠. 스위프트를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로의 결제 송금을 제한하겠다. 서방과의 결제 부분들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세계 서방 그리고 공산국가 이런 거 안 가리는 거예요. 동서를 안 가리고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으로의 이전이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의 부가적 사용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확대될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근데 이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자금의 큰 규모의 이동에서 주체적인 부분들을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주도를 하게 될 건데, 이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리플이나 스텔라나 뭐 앞으로도 얘기되는 여러 글로벌 금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국가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하고 꾸준히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꼭 주목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트렌드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패드나우의 암호화폐의 장점으로 보이는 실시간 거래 기능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이런 CBDC의 대안으로 보통 얘기가 됐는데, 파월 의장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2022년도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고 사용 플랜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패드나우가 7월 달부터 출시되는데, 자, 요런 기사가 떴었어요. 5월 12일 날. 미 연준 패드나우 블록체인을 통합한다. 처음에 블록체인을 안 넣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이 통합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내용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미국의 CBDC는 패드나우가 결국에는 그 앞에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CBDC가 처음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유동성의 문제가 얘기가 될 수밖에,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서비스의 안착 같은 거거든요. 국가에서 한다고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쓰게 만들려고 하면 제일 글로벌하고의 금융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제 금융 수출입 부분에서의 결제 부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기업 간의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의 접근이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포문을 열은 거죠. 홍콩을 베이스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오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홍콩 달러 얘기가 나오죠. CBDC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암호화폐 전략으로 이전에 암호화폐를 계속 그렇게 탄압하듯이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홍콩을 기준으로 해서 홍콩 거주자들이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의 업체들이나 재단들이 홍콩 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작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유럽도 미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죠. 미카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미카 법안에 대한 것도 저희들 아이머니 영상에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미카 법안을 통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미국이나 아시아 쪽, 서방 쪽 진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데서 이 미카 법안이 많이 이렇게 참고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는 유럽이 선두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들의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그 관련된 있는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얘기는 규제가 없다는 얘기고, 이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SEC가 암호화폐 쪽 업계를 무작위적으로 규제를 막 날리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 상원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난리를 했던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국은 바이든을 포함해서 민주당 정부 측에서는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제 주말 동안에도 바이든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또 막 뉴스가 나오던데, 여전히 암호화폐 쪽에서의 접근을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스탠스, 그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7월부터 패드나우가 런칭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리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린 상황이 지금 미국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직 근데 법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아직 뭔가 확정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준비는 됐을지언정.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대하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금 세탁법도 포함이 될 거고요. 자금 세탁법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금융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상자산 법의 수정,
법안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국내에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기사 보면 패드나우에 블록체인 통합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후 거래 가능,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블록체인 기업 메탈리시어스, 여기가 메탈코인을 본사 같은 데입니다. 본사. 여기가 메탈코인을 만든 것이에요. 공식 발표를 통해서 연준의 실시간 달러 시스템 패드나우가 자사의 메탈 블록체인과 통합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근데 이 통합이라는 의미가 패드나우의 메탈 블록체인이 하기 위해서 돈다 이 말인지, 이렇게 블록체인을 등록하기 위한 여러 시도 중에 하나인지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기사 하나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메탈리시어스 발표에 따르면 패드나우를 통해 거래되는 달러는 블록체인과 통합을 통해 즉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스테이블 코인과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아닐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안에서 CBDC하고 구분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통합 소식이 발표된 겁니다. 이게 통합 보도자료는 패드나우가 미국 거주자에게 사용이 한정, 페이팔과 벤모와 같은 타사 암호화폐 앱을 통해서 미국 내 결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발란체의 코드 포크를 기반으로 설립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메탈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근데 정말 참 묘한 거는 메탈 코인이 지금 아주 깊숙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도 큰 변화가 없어요. 이 큰 변화가 현재는 안 보인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그래서 반신반의한 겁니다. 뉴스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뉴스인데 가격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가격에는 지금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메탈을 주목을 꼭 하셔야 된다. 우리가 리플과 스텔라에 눈이 많이 가 있는데 얘가 지금 물밑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것도 미 연방준비라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티커는 CRO입니다. 크로노스는 예전 이름이 크립토닷컴이죠. 크립토닷컴입니다. 크립토닷컴은 이제 웹사이트 명으로서 예전에 코인명이었는데 지금은 코인명은 크로노스로 바꿨습니다. 리브랜딩이 됐죠. 크로노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생태계 코인으로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크로노스는 크립토닷컴의 기본 결제 통화로 보시면 되고 크게 스테이킹 보상 그리고 지불 거래 수수료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크로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뭐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카드와의 협업입니다. 초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비자 카드, 비자 선불 카드를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비자 카드와의 협업은 크립토닷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이 비자 카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거래소들과 프로젝트와의 협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디지털 화폐 로드맵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연계 카드의 지속적인 성장세.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불 카드입니다. 선불.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충전을 하고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전을 해서 그 해당 비자 카드를 일반 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처럼 쓰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주는 그런 류의 시장입니다. 그게 비자 카드가 상당히 빠르게 접근을 했었죠. 다음 기사를 보면 비자가 영국 및 APAC 49개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 YX와 제휴가 돼 있다. 2023년도 올해 2월 14일 기사입니다. 영국 및 아시아 태평양 40개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한다고 보도했죠. 이 부분은 직불 카드가 있고요. 선불 카드가 있어요. 직접 발급할 예정이다. 이게 이전에는 앞에 같이 크립토닷컴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선불 카드가 나갔던 측면이 있다면 이제는 비자에서도 이 부분을 직접 발급할 예정이라고도 하죠. 이 말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산이나 정산 시스템. 결국에는 가맹점에는 캐시를 줘야 되잖아요. 캐시를. 암호화폐를 주는 게 아니고 캐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CBDC가 됐든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죠. 주로 비자는 USDC 쪽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쪽하고 연결돼서 정산을 하는 프로세스가 안에 시스템적으로 거쳐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직불카드, 선불카드. 선불카드를 했다는 거는 충전을 한다는 얘기니까 스왑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이 안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갇혀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미국, 에이펙 지구 지역에서 양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다양한 상품권 출시.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이 접근하는 시장은 이쪽 시장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갑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 중에서 결국 지갑이 핵심이에요. 근데 지갑이 핵심이면 이 지갑의 또 핵심이 뭐냐면 이 지갑에는 여러 서비스적 측면에서 아까 같은 덱스, 여러 같은 덱스 거래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스왑이나 교환을 해주는 거래소 같은 개념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이디예요. 아이디.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지갑을 의미하는 거고, 디지털 지갑은 웹3라고 하는 환경으로 가기 위한 출입구 같은 거예요. 출입구.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이디예요. 아이디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키예요. 키포인트예요. 키. 여기에 사용자 분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이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내만 아직 법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거죠. 크립토닷컴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비자 카드와 협업을 해서 다양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로 구매하고 결제에 대한 캐시백을 또 받을 때 크로노스를 받죠. 이 얘기는 아까 메탈 코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얘기가 또 비슷하게 됐습니다. 해당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미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됐고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 결국에는 머니 게임이 되는 거예요. 머니 게임.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게임으로 이제 점점 갈 거라는 거죠. 이때 돈이 뭐죠?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다? 이 시장에서의 핵심은 얘다라는 거예요. 얘. 그리고 많은 가상 자산에서의 가산 또 가치 종목은 또 이더가 되겠죠. 그래서 CBDC는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CBDC의 확대를 위해서는 얘들을 비트와 이더를 배척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다? 여기로 가기 위한 통로 역할을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매가 아니라 소매 CBDC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은 이 부분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또 M&A들이 막 일어나겠죠. 이후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이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져 있고 이미 시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후에도 꾸준히 가치를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탈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보면 혜택에 따라서 5종류로 발급되는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가 있고요. 비자 결제 가능한 전 세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로노스의 크립토닷컴은 작년 11월이죠. 피파,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공식 후원사인 비자와 함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서 11월 1일 날 NFT 경매를 크립토닷컴을 통해 열어서 홍보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때의 부분들이 크립토닷컴에서 진행이 됐는데 사람들의 기억에는 칠리즈가 남아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 부분은 NFT 부분의 후원은 크립토닷컴이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은 칠리즈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크립토닷컴이 그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호응을 못 봤어요. 칠리즈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월드컵 전에 쫙 올라갔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들에서 최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협업을 해서 온오프라인 결제 시장의 웹3 분야, 디파이 등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왜 이들과 할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웹3가 포함이 되죠. 자, 아까 지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여기에는 결국에는 뭐다? 아이디.
아이디는 결국 뭐로 연결된다? 예, 빅데이터하고 연결되고요. 이는 결국에는 뭐다? 광고하고 연결돼. 이런 서비스들이 뭘로 연결되냐면은 다르게 표현해서 예, 이게 구독 서비스예요. 구독 서비스. 구독 서비스로 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예, 결국에는 중요한 수익 모델이 광고, 빅데이터거든요. 그를 통한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그런 자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서비스들을 꾸준히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려고 하겠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AI 쪽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를 가기 위한 이 구독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확보가 아이디를 해당 서비스에서의 아이디로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MS가 예전에 윈도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지금 이쪽보다는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비스도 이미 바꿨죠. 그 움직임은 결국엔 이 시장이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위한 밑밥인 거예요. 밑밥 같은 거예요. 이런데 이런 대규모 업체들이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겠죠. 결국엔 다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하고 같이 통합되는 서비스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갤럭시 Z 폴드 4, Z 폴드의 앱 업데이트 버전 3.158.1을 개발해 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능들을 포함을 시켰다. 크립토닷컴의 앱이죠. 앱을 포함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 및 분석 환경을 선사한다. 이미 삼성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밑에서 현재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의 송금과 지급 결제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거의 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리플이 되는 거는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선두로 암호화폐 상승장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메타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이제 트렌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방식과 분야에서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앞서 얘기드렸던 리플 외에 세 가지 프로젝트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움직임이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꼭 살펴볼 만한 프로젝트로 체크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아이언머니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이슈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아이언머니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